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저를 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12월에 이제 강세를 보일 거다 얘기를 꾸준히 드린 바 있는데요. 여러분들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 관심 많으신다면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이 글들 꼭 읽어보세요. 제가 카카오 네이버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시장이 최근에 상승했고 여기서 눌림목이 생긴다면은 단기로도 아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정시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탄핵안 재발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12월 9일입니다.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일 이후 야6당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탄핵안 재발의를 할 예정이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하락은 결국에는 탄핵안 그렇죠. 가결이 되지 않으면서 탄핵안 부결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공포가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얘기가 선생님들이 주식시장은 이제 역발상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령 이제 물론 항상 역발상은 아니에요. 제가 11월 12일에 급락할 때 뭐라고 했냐, 12월 초중순에는 매우 큰 기회가 있을 건데 그게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을 건데 저 혼자 했죠. 그러면서 조선주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 조선주만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 종목들은 다 급등이 나왔죠. 지금도 제가 HD 현대중공업을 아주 많은 순간 매수 강조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매수가보다는 더 위에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카카오 네이버 주가 전망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거 최근에 교육시켜드렸는데 제가 교육시켜드린 위치에서는 바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정확히 퀀트 관점으로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CDS 프리미엄이 4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커진 상황인데 단기로는 물론 하락하겠지만 그 단기로 하락한다는 게 계속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락 초입인가, 그렇죠? 아니면 하락의 마무리 관점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은 2200과 2350을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은 바뀔 겁니다.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방산주 같은 종목이 강세였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남북 경협, 소부장 국산화 이슈, 중소형주 5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딱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게 뭡니까? 그쵸? 정치 테마주들이에요. 정치 테마주. 그러면서도 이제 경협주들. 그쵸? 그죠? 경협주, 정시 테마주.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상승한 종목들 중에 지금 실적이 있는 회사, 이런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테마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훌륭한 종목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잠시 후에 교육시켜 드리고, 제가 우리 멤버십에서 했던 얘기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수록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플랫폼 기업을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도 보수입니다. 보수 성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해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봐도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저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택이 잘된 선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된 선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12월 11일입니다. 이번 주예요. 이번 주기 때문에
5표만 옮겨오면은 분명히 탄핵을 제가 응원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정도로 막 열성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보수지만 이준석이라든지 안철수 같은 국회의원을 좋아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젊은 감각, 젊은 세대,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성공했던 성과를 이뤘던 사람을 우리가 리스펙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정치를 내 편이냐 이 편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주식을 보실 때도 내가 사랑하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내 편이야. HLB 주식 갖고 있고 HLB 좋게 얘기하는 사람 내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쵸? 에코프로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좋게 얘기하는 사람 내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제가 우리 멤버십에서 미국 주식도 지금 브리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주식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겠지만, 우리 멤버십에서 공부하는 이런 주식 보셔야겠지만, 지금 서비스나우 같은 종목도 미국에서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이런 것도 미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뭐예요?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이런 게 신고가 가고, 서비스나우도 이제 사실 상승이 가파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상승률 보세요. 최근에 좋았긴 했지만은 뭐예요? 이게 과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은 AI 전쟁, 우리나라는 정치 전쟁. 이게 참 안타깝고, 이거를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고관여 사회입니다. 고관여 사회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고관여 사회예요. 우리 학교 출신이야, 우리 지역 출신이야. 그러면은 그냥 막 다 요직을 줘. 나랑 술 먹고 친해지면은 국방부 장관 주고, 이게 잘못된 거야, 진짜로. 이거,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은, 내가 술 친구 해가지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장관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려운 건데,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당론이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계속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틀린 얘기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맞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익이 꾸준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가 분명히 우리 멤버십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 12월 초중순에는 매우 완벽한 찬스가 11월 12일에 역대급에 있을 거다. 역대급 찬스가 있을 거니까 현금 비중.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듣기에 여러분 이제 위워드라는 책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위워드라는 책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왜 세계 역사가 웨스턴이 이스턴 대비해서 성공했느냐, 서양 문화가 왜 성공했느냐, 서양 문화가 왜 성공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인주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제가 나한테 술 따르고 나한테 막 잘하고, 내가 지금 카카오 네이버 주식 갖고 있으니까 카카오 네이버 오른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좋아할 게 아니고, 실제 네이버가 어떤 위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십시오, 거기서보다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거기서 올라갈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합당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승률이 좋은 사람, 이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귀에 좋은 얘기가 들려. 내 귀에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강남선비가 멤버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서비스나우 같은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올라가도 회원분들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에코프로 주식, 우리 회원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 제가 분명 폭락 나올 거라고 했더니 막 싫어요, 잔뜩 눌러요. 여기서
싫어요 누르면 뭐해? 이미 폭락 나오기 전에 폭락 나온다고 얘기한 사람이 위너인데, 그쵸? 제가 분명히 그때 AI 반도체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때 AI 반도체 제가 사라고 했던 종목들은 엄청나게 폭등했었죠. 당시에 거꾸로. 지금 뭡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조선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선주는 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사라고 했던 종목들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 꾸준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들이 카카오 네이버 제가 분명히 눈여겨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랩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이다. 국내 최장수 소프트웨어 브랜드다. 설립 이후 매출액 추이가 이렇게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쵸? 전혀 움직임 없이, 그쵸? 이건 뭐예요? 약간 정시테마주로 이게 굉장히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시테마주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힘이 생기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91,000원과 10만원 사이가 고점이었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확률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멤버십에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상승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클라우드 보안 시대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 보안 시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클라우드가 왜 중요합니까? AI를 사용하려면 클라우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팔란티어하고 세일즈포스 같은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르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제가 뭡니까? 사법 리스크, 이게 이제 완화되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카카오가. 제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멤버십에서 분명히 제가 12월 3일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제가 계속 반복했죠. 여기서 이제 매수하시면 또 수익이 납니다 했는데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2천억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냥 쉽게 또 올린다 얘기했잖아요. 거래대금이 3천억 터진 안넷 같은 경우도 눌림목이 생긴다면은 또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기업이 실적이 나고 있는 회사인데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안랩은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시장 점유율 확보, 동남아 중동 시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TF를 설립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24, 2025 계속 실적이 무난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치 얘기하고 이런 건 참 죄송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눌림목이 생기는 종목들이 향후의 실적 전망이 바호 전망이라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소속 얼굴을 비춰야 한 멤버가 특정 직원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팀 탈퇴 선언 및 소송을 제기하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단기로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오늘 하락한 게 반등의 눌림목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JYP 같은 경우도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전혀 실적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으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PBR 역사적 PBR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가 단 한 번도 역사적 PER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크게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서 2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이 당연히 정상으로 바뀌었고,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계속해서 반등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ROE가 조금 소폭 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상승이 크게 나왔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 기준으로는 분명히 어떤 지점에서는 반등을 할 것이다. 그게 제가 이번 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종목뿐만 아니고 조선주 몇 종목을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살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조선주는 2030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했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본다면은 큰 호재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호재다. 왜냐면은 한번 상승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또 산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큰 성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에서 이번에 특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만한 소형주를 우리 멤버십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 점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락장을 놓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